지난 주말 LA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합동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특히 LA 한인타운의 불안한 치안 상황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목됐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맥도날드 매장에 방문해 일일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습니다. 서민들의 표심을 얻고 해리스 부통령의 대학 시절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경험 주장을 공격하기 위함으로 해석됐습니다. 내년부터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피임 제품에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된 냉동 와플이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얼바인의 한 주택가에서 성매매 호객 행위를 하던 아시안 남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LA 총영사관에 대한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한인 사회의 치안 문제와 노숙자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인 사회의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위원들은 LA 한인사회의 치안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한인타운을 돌아본 후 악화된 도시 환경이 체감될 정도라면서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 당국과의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미국 현지 정부 당국과 좀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또 하나는 한인타운 주변의 거주 환경이라든가 상권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환경 개선과 정화 활동들 또 같이 좀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총영사가 국장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치안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경찰 지휘관을 관저 초청을 자주 하고 자주 만나는 게 매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불안한 치안은 한인 상권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치안 문제가 불안할 경우는 이 상권 자체가 제대로 가동되고 활성화되기가 어렵죠. 특히 저희들이 들을 때는 웬만한 강력도 사건 같은 경우는 경범죄로 취급해서 제도된 수사라든지 어떤 사업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좀 듣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동포들이 하는 사업들한테는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매우 미치지 않겠냐. 경찰 당국뿐만 아니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고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신질환을 앓다 경찰 총격으로 숨진 한인 사건도 언급됐습니다. 두 나라의 다른 사법 체계로 인해 한인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한국 같았으면 아마 굉장히 시끄러웠을 겁니다. 영사관에서 조력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하게 조력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미국 대선과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논란이 됐던 LA 총영사관의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와 한국으로의 마약 밀수입에 관한 문제도 재차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적인 목적은 더 포용적으로 덜 차별하려고 만드는 건데 외국인들에 비해서 더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관계부처의 의견, 입국 금지가 비례 원칙에 맞는지 그리고 현행 법령, 저희에게 주어진 법령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아서 불허한 케이스입니다. 한편 여야 위원들은 함께 국감을 받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에겐 치안 문제 개선을 위한 현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하고 실리콘밸리에 진출하는 한국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햄버거 체인점을 방문하면서 서민들의 표심 얻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벅스카운티의 한 맥도날드 매장을 찾았습니다. 1일 아르바이트생으로 변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장에서 20분 동안 감자튀김을 조리하고 직접 드라이브스루 주문을 받는 등 자신이 서민과 중산층을 살릴 후보임을 적극 어필하며 고객들과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대학 시절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경험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해온 가운데 다시 한번 해리스의 주장을 공격하기 위한 행보로도 해석됐습니다. Now I have worked in there. I've now worked for 15 minutes more than Kamala. You say, give me French fries. I'll never forget this experience. Now I know how to do it. That's very good.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맥도날드 방문 소식은 소셜미디어상에서 빠르게 공유되면서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맥도날드 측은 특정 선거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중립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생일을 맞아 흑인 교회 예배에 참석했으며 다가오는 24일 오바마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조지아 공동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약국에서 판매되는 콘돔과 사후 피임약도 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에서 피임약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는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피임 제품에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보험에 가입한 5,200만 명의 가임기 여성은 플랜 B와 같은 사후 피임약과 오필 같은 경구용 피임약, 그리고 콘돔 등을 처방전 없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This new action under our administration would help ensure that millions of women with private health insurance can access the contraception they need, including over-the-counter contraception at no cost. 앞서 보험사들은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피임 관련 제품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된 냉동 와플 제품이 리스테리아균 감염 우려로 리콜됐습니다. 식품 제조업체 트리하우스 푸드는 자사의 일부 냉동 와플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며 다양한 종류의 냉동 와플 700여 개를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코디악과 그레이트 밸류 등 여러 종류의 브랜드명으로 판매된 제품으로 미 전역과 캐나다의 월마트와 타겟, 크로거, 그리고 여러 소매업체에서 유통됐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으며 고열과 두통, 복통, 그리고 메스꺼움 등 단기적인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현재 리스테리아와 관련된 질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얼바인의 한 주택가에서 성매매, 호객 행위를 하던 아시안 남성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사이프러스 빌리지의 한 주택가에서 51살 치인자 지인과 36살의 샤오밍 딩이 성매매 알선과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주택가에서 성매매 전단지를 주차된 차량에 꽂아 놓는 등 홍보를 벌이다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용의자들은 한 주택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왔으며 경찰은 해당 주택에서 20, 30대의 젊은 여성 3명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한 상태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스모크샵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 30분쯤 베버리 블러버드 4200블락 인근의 한 스모크샵에서 총격이 발생해 25살 직원 한 명이 턱에 총상을 입고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복면을 쓴 무장 강도 4명은 스모크샵 직원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언쟁을 벌인 후 근거리에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신원과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 가운데 사건과 관련해 목격자와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다저스가 뉴욕 매츠를 꺾고 4년 만에 월드시리즈 진출에 성공한 가운데 한국계 미국인 토미연수 에드먼 선수가 포스트시즌 MVP로 선정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2024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6차전에서 에드먼 선수는 맹활약하며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진출을 이끈 가운데 에드먼은 시리즈 동안 27타수와 11안타, 1홈런, 그리고 11타점을 기록하며 오타니를 제치고 MVP에 올랐습니다. 에드먼 선수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으로 포스트 시즌 MVP에 선정된 최초의 한국계 선수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MLB.com은 에드먼을 시리즈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선수로 평가하고 시즌 중간 이적 후 포스트 시즌 MVP에 선정된 11번째 선수라며 활약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편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의 월드 시리즈 대결은 이번 주 금요일 LA 시간으로 오후 5시 8분 LA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리며 2차전도 다음 날인 토요일 5시 8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의 한 항공사가 LA 공항에서 출발하는 유럽 신규 직항 노선을 저렴한 가격에 추가 운항합니다. 놀스 애틀랜틱 항공사에 따르면 내년 5월 22일부터 LA 국제공항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의 직항 항공편이 새롭게 추가되며 주 3회 운항될 예정입니다. 해당 항공편 편도 티켓 가격은 세금을 포함한 $199부터 시작합니다. 또 LA 공항에서 노르웨이 오슬로 공항까지 가는 직항 노선의 경우 3년 연속 재개될 예정이며 내년 5월 23일부터 9월 26일 사이 편도 $240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코노미 라이트 클래스 티켓을 예약한 승객들은 개인 물품 이외에 추가로 기내 수화물과 함께 탑승할 수 있으며 위탁 수화물의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45지구 연방 하원의원 3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미셸 박스텔 의원이 민생과 경제 안정을 강조하면서 한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유권자들을 직접 찾아가며 캠페인을 벌여온 미셸 박스텔 의원은 주민들의 관심은 모두 경제와 치안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텍스 팀의 코체를 또 맡았거든요. 그래서 2017년 그 트럼프 텍스 리폼이 내년에 그게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그거를 보태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세금 쪽이 제가 맡고 있는 쪽에 어깨가 조금 더 무겁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세금 쪽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한편 스틸 의원이 출마한 45지구는 미국 내 아시안 소수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한인 유권자 수는 3만 5천 명에 달하며 현재 베트남계인 민주당 데릭 트렌 후보가 도전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관련 영상과 문서 등의 정황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북한군으로 보이는 병사들이 보급품을 받는 영상부터 한글로 적힌 보급품 설문지 사진까지 북한군의 전쟁 개입 증거라며 잇따라 정황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의 참전을 기정사실로 했습니다. Зараз ми маємо чіткі дані про те, що в Росію постачають і людей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і це вже не просто робітники для виробництв, але й військові. 그러면서 북한군이 이번 전쟁에 참전해 현대전의 전술을 배우면 불안정과 위협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도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르크 리터 총장은 SNS에 북한의 파병은 중대한 긴장 고조를 의미한다며
나토와 한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과 방산 협력, 그리고 상호 연계된 안보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두 나라의 군사 협력 정보를 공유할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상당수도 러시아에 속아서 전장에 투입됐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외국인이 최대 수만 명에 달한다며 최전선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사실상 총알 바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국제사회 파장을 의식한 듯 아직 북한의 파병을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와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백악관이 보도 내용이라고 표현하면서 조사 중이며 며칠 내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언론의 보도 내용 정도로 제한시키면서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를 계속 조사 중이라면서 가정법을 사용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If it's true that the DPRK soldiers are going there to join the war against Ukraine, it would certainly mark a dangerous and highly concerning development. 이어 러시아가 잠재적인 지상작전에서 북한군의 도움까지 필요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임을 반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And that is another demonstration of Putin's growing desperation and his growing isolation, that he's got to reach out to North Korea. 백악관은 현재 동맹 우방과 협의 중이고 며칠 내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는데 확인할 수 없다는 지난주 국방장관 발언 수위를 며칠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I can't confirm those reports at this point in time. If that is the case, it's serious, obviously. 러시아의 전쟁 상대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동맹인 한국 정부가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화한 와중에도 미국 정부는 유독 신중한 겁니다. 이를 두고 파병 당사자인 북한과 러시아가 공식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이를 뒤엎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 민감한 국제안보 사안을 단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엔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중했습니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해 관련국 사이 입장 차이가 선명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뱅크.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뱅크 크레딧카드. PCB뱅크.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강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김건희 여사가 줬다는 명태균 씨 녹취를 공개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회계 책임자를 지냈던 강혜경 씨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강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명태균 씨가 수시로 김건희 여사의 육성을 들려줬다고 했습니다. 그 육성을 많이 스피커로 해서 들려줬습니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음성을 네. 스피커폰으로 강혜경 증인 있는 데에서 틀은 적이 있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는. 강 씨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김영선 공천을 누가 준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줬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이름이 직접 언급된 복수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삼성들한테 야단 얼마나 맞고 온 줄 알아? 당시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강혜경 씨는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이 선거 2달 전만 해도 김영선 전 의원은 안 된다고 반발하다가 명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뒤 결론이 바뀌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랬대. 윤상이 끝났어. 강혜경 씨는 여권 인사들이 명태균 씨를 사기꾼, 정치 브로커로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자신은 명 씨가 사기꾼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몇 달 전 미국을 방문할 때 유튜브 불법 콘텐츠의 신속 차단을 구글로부터 약속받았다며 성과를 얘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심위의 주장을 부인하는 구글 본사 부사장의 편지가 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류희림 위원장의 미국 방문 도중 보도자료 한 부를 배포했습니다. 류 위원장이 구글의 마컴 에릭슨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을 만나 유튜브 불법 유해 콘텐츠의 신속 차단을 약속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류 위원장의 귀국 뒤 구글과의 면담 상황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구글 코리아 간부 2명이 방심위를 항의 방문해 유튜브 관련 이슈는 협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같은 내용의 MBC 보도의 방심위는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언론 보도에 기본적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심위의 주장을 전면 부인한 에릭슨 부사장의 서한이 즉시 공개되면서 방심위의 방문 성과 부풀리기는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러한 약속을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류 위원장과의 논의 중에 유튜브와 관련해 어떠한 확약을 한 기억이 없다. 또 유튜브 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은 제 주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컴 에릭슨, 저희가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류 위원장은 에릭슨 부사장은 자신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방심위를 방문해 긴밀하게 유튜브 내의 불법 콘텐츠 대책을 논의한 사이라며 분명히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부터 방심위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과 관련해 텔레그램과 업무 협력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중이지만 이마저도 믿기 어렵다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한국 경제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분야 인력 앞으로 34만 명이나 부족할 거라는데요. 이공계 기피 현상이 원인이라지만 사실은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카이스트 포항공대와 함께 전국 5대 과학중점대학인 대구경북과기원,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올해 이공계 특성화돼 수시 경쟁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곳에선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실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험 기사제들을 전부 빼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예. 교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전체 교수 139명의 약 10%인 14명이 이곳을 떠났습니다. 14명 중 13명은 에너지공학과나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이들이 향한 곳은 서울 소재 대학입니다. 울산과기원에서도 올해 교수 11명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학원생들입니다. 교수들이 연구과제는 물론 실험 장비까지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약간 계약 사기를 당한 느낌? 내년쯤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교수를 따라갈 수도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그마저 녹록지 않습니다. 저출생과 이공계 기피 현상 속에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만 갈수록 줄고 있는 과학 인재풀. 좋은 교수님들이 또 많이 이직해버리니까 학생들이 더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지방 과기원들이 공동화되는 것이거든요. 학생들은 의대로, 교수는 수도권으로 향하면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중점대학마저 존립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미국의 유명 디자이너 릭 오웬스와 지인들이 중국 자금성을 방문했다가 옷차림 때문에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독특한 옷차림을 뽐내는 외국인이 중국 자금성을 구경하기 위해 입장합니다. 이내 경비원들에 의해 퇴장당하는데요. 자금성 관계자들은 이들의 복장이 어둡고 이상한 의상이라며 화장을 지우고 정상적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다시 입장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라며 복장과 메이크업을 고수하다 결국 보안요원에 의해 퇴장당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들이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는데요. 자금성 방문 수칙에는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으면 입장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 출신 상원 의원이 호주를 방문한 찰스 3세를 향해 원주민 학살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리디아 소프 상원 의원은 호주의회 그레이트 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연설을 마친 찰스 3세를 향해 우리에게서 훔쳐간 것들을 돌려달라고 소리쳤는데요. 이후 찰스 3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비원들에게 제지된 뒤 퇴장당했습니다. 찰스 3세는 호주 총리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무신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찰스 3세는 호주에 이어 태평양 섬나라 사모아를 방문해 신임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영연방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후임 총장 후보자 3명 모두 노예제와 식민주의로 피해를 본 국가들에 대한 배상의 지지를 표명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복을 입은 남자아이가 탁구채를 쥐고 안정적인 자세로 날아오는 공을 받아칩니다. 빠르게 스매시를 날리기도 하는데요. 중국 쓰촨성 출신의 3살 아이가 현란한 탁구 실력을 선보이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는 친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생후 8개월부터 탁구를 배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키가 작아 탁구대에 오를 수 없던 아이는 키높이 발판에 올라가 훈련했습니다. 아이의 탁구 실력에 감탄한 누리꾼들은 파리올림픽에서 2관왕을 차지한 금메달리스트를 언급하며 차세대 판젠동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레몬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착값 플러스 착값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시크릿 레시피 아니면 노하우를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먼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분들이 리스를 하든지 차를 사든지 곧바로 차를 사자마자 그 똑같은 날 되게 중요하게 다른 거를 다 접쳐놓고 먼저는 그 차를 열심히 집중해서 운전을 해보세요. 그 똑같은 날 열심히 운전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뭐가 좀 이상한데 왜 이는 소리가 나지? 아니면 여기서 왜 갑자기 워닝 라이트가 나지? 똑같은 날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딜러 서비스 센터에 똑같은 날 들어가셔서 얘기를 하세요. 서비스 어드바이저, 오늘 내가 차를 리스를 했는데 오늘 내가 차를 샀는데 차를 탄 후에 오늘 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고민이 됩니다. 오늘 차를 뽑았는데 이런 문제가 나는 거는 내가 불편하고 무섭습니다. 그래갖고 수리 기록을 만드세요. That's the first recipe. 먼저 수리 기록을 마일리지가 0 아니면은 50도 안 돼서 곧바로 그날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또 발견이 됐는데 30날이 안 돼서 곧바로 문제가 발견한 후에 다시 들어가는 넘버 2 기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 첫 번째 날 차를 사자마자 들어가기는 같지만 그 다음으로는 들어간 게 6개월이 넘었다 하면은 당연히 그동안에는 차를 고치고 next secondary impairment 아니면 다른 문제로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똑같은 문제로 들어가는 게 secret know-how입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를 자꾸만 반복해서 느끼시다면은 갔는데 또 들어가야 되나 하지 마시고 곧바로 들어가서 그 기록을 만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이 두 스텝을 꾸준히 하시면은 여기서 최상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secret know-how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레몬법의 highest compensation, 제일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know-how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지난주에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돼 공분을 샀죠. 이 학대범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학대 이유 대체 뭐였을까요? 한 남성이 오른손에 막대기를 들고 내리치자 고양이 한 마리가 몸부림치며 달아나는데요. 지난 4일 새벽 충남 천안 한 마트에서 키우던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입니다. 남성은 쇠 막대기로 눈이 먼 고양이를 때리고 담뱃불로 머리를 지지는 등 3시간가량 학대를 이어갔고요. 통덫을 들고 와 새끼 고양이를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지역 동물보호단체는 이 남성을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요. 인근 CCTV 수백 대를 분석한 경찰이 남성을 자택에서 검거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학대 이유를 묻자 이 남성은 고양이들이 집 근처 쓰레기 봉투를 자꾸 뜯어 지저분해졌다. 잡아서 다른 곳에 옮길 목적으로 그랬다고 주장했고요. 다른 고양이가 오지 못하게 흉기를 휘둘렀고 잡아간 고양이는 휴게소에 풀어줬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조만간 남성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누리꾼들은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다. 실종 고양이가 어찌 됐을지 암담하다며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데요.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남성인 30대 이모 씨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이 씨가 소송 과정에서 법정에 나오지도 않고 의견서도 내지 않자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로 판단해 청구 금액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그제야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지만 항소 비용을 내지 않아 각하됐고요.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인데요. 가해자 이 씨 소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영치금이라도 몽땅 압수하라며 공분을 나타냈습니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 티에리 앙리를 비롯한 축구 선수들이 음악에 맞춰 젓가락을 들고 열심히 비비죠. 그 옆으로 열정적인 지휘를 펼치는 사람,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화제가 된 비빔대왕 유비빔 씨인데요. 이들이 이렇게 만나다니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죠. 앙리가 SNS에 카카 선수 등과 함께 유비빔 씨의 지휘 아래 비빔밥을 비비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고요.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은 흑백 요리사 우승으로 유명해진 요리사의 식당을 찾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세계적인 축구 전설들이 대거 한국을 찾은 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벤트 축구 경기를 위해서였고요. 티에리 앙리 감독이 이끄는 FC 스피어와 파비오 칸나바로 감독이 지휘하는 실드 유나이티드, 창과 방패의 맞대결로 펼쳐지는데요. 박지성, 안정환 등 한국 축구의 한 획을 그은 선수들도 출전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태어난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언니 푸바오에 이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도 쌍둥이 판다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하얗고 까만 보송보송한 털에 분홍빛 코와 발바닥, 새근새근 잠든 모습마저 사랑스럽죠. 지난 2017년 독일에 임대된 자이언트 판다 맹맹이 베를린 동물원에서 출산한 암컷 쌍둥이 판다인데요. 지난주부터 매일 1시간 관람객과 만나고 있는데 동물원은 아기 판다를 보려는 인파로 북새통이 됐습니다. 실제로 관람객이 50%나 늘었고요. 지난 토요일엔 무려 10,000명이 찾아오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판다를 보는 건 단 몇 분에 불과하지만 그 잠깐을 위해 관람객들은 긴 줄을 서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해안가 공원 야트막한 낭떠러지 근처에서 누군가 뭔가를 마구 휘두르고 있고요. 놀란 바다사자들이 허겁지겁 몸을 피하려다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집니다. 바다사자들을 향해 채찍질하는 것처럼 보이죠. 한 남성이 접근 금지 경고 테이프를 훼손한 뒤 들어가 바다사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한 건데요. 인근 주민들은 제발 이웃의 소행이 아니길 바란다.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경악했습니다. 결국 관계기관이 나서 당시 영상을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용의자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1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